와, 강철부대 3는 바람잘 날이 없네요. 참 뭐가 꼈나?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부대 3 6화 대테러 작전 연합팀으로 구성이 됐죠. UDT와 UDU 한 팀, 707과 미 특수부대 한 팀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미션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본 내용이 흥미로우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만 명을 향해서 대략 한 1700명이 조금 안 남았는데요. 강철부대 끝나기 전까지 꼭 2만 명 달성할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화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셨다고 하면 보시고 시청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6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강철부대 제작진들이 정말 허술하구나. 허술함을 통해서 출연하는 대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션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두 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탈취, 이런 미션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대항군이 있을 것이고 제작진이 짜놓은 판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UDT와 UDU 대원들이 연합을 펼쳐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두 팀의 미션의 스타일이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UDT는 안전지향으로 총상을 입지 않고 늦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자. 707은 속도전이다. Speed over security. 안전보다는 속도가 우선인 미션. 시청자들이 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전술적인 행동들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그러면은 하는 의미가 없다. 그냥 출발 드림팀 체력 좋은 사람 불러놓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또 스피드 미션이 나왔어요. 전술적인 행동이 몸에 밴 미특수 부대 대원들도 제작진이 준 미션, 짜놓은 판을 보더니 이거는 그냥 맞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에 맞게 상황을 진행을 했습니다. 707이 대테러 부대로서 시즌 1에서부터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시즌 1에서 이진봉 팀장이 속도전이다 해가지고 사주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전력 질주하고 이런 모습들이 시청자들한테 회자가 됐죠.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전술적인 행동 왜 안 하느냐. 근데 실전 경험이 많고 여러 경험을 했던 미 특수부대 대원들도 이 미션 짜놓은 판을 보더니 이거는 속도전이다. 총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에 맞게 또 미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항군들이 출연을 했죠. 근데 대항군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대항군들은 제가 볼 때는 제작진의 어떤 가이드를 받은 것 같아요. 무조건 맞추지 말라. 그냥 첫 몇 발 정도는 그냥 허공에 쏘든지 그냥 맞추지 않고 위협 사격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응에 맞춰서 그 반응이 오면 거기서부터 사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출 의지가 없어요. 대항군 자체가 정말 맞춰야 되는 곳, 두 팀이 다 총상을 입었던 그 구역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탈취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맞는 구도로 짜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나머지 대항군들은 맞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미션을 하는데 총상을 입을 확률이 높지 않은 환경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 1이나 2에서 출연했던 대원들도 그렇고 이전에 미션들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이거 속도전이다. 물론 많은 대항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술적인 행동도 묻어 나왔습니다. 사주 경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 쓴다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속도전을 베이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선봉에 그린벨의 윌 대원이 굉장한 터프함과 과감함으로 진입을 하고 많은 대항군들을 사살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적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술적인 부분, CQB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윌 대원이 보여줬거든요. 정말 과감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대항군들을 제압하는 모습들, 총탄이 날라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항군들이 이 미션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제작진들은 기본 한 몇 방 정도는 그냥 맞추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총격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맞춰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고, 대항군 자체가 사격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이런 연습을 안 해봤던 사람이라고 하면 더 맞출 확률도 적겠죠.
그리고 마일즈 장비를 찾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총상과 부상을 입고 사망을 했는지 경상인지 중상인지가 나오질 않잖아요. 미션을 수행하는 대원들은.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대원들 전체가 인지하지 않게, 혹은 인지를 하지만 음소거를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총상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게 미션을 할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UDT하고 UDU 같은 경우는 안전지향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707과 미특수부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어요. 근데 오히려 707보다 UDT가 빨랐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가 제기가 되고, 마지막에 왜 707하고 미특수는 실제로 하는 대원 중에 한 명이 빠져있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박창규 대원이 부상을 당했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 강철부대 최영재 대위가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맨 마지막에 미션을 완수하고 팀원 전원 복귀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팀원 전원이 복귀를 하지 않고, 심지어 팀원 한 명이 미션을 하는 중도의 부상을 통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미션 수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 경쟁을 하는 팀원들이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변에 진행을 하는 마스터나 제작진들이 있었을 거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제작진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미션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심한 부상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작진에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대원에 대해서는 빼고 미션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는 얘기가 촬영장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팀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근데 시청자는 사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707이 굉장히 빠르게 미션을 수행했고, 편집 과정에서도 스피드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시간이 더 늦게 나왔다. 이거는 박창규 대원이 부상을 당한 부분까지도 시간 카운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늦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은 더 늦었지만 총상을 덜 입은 707이 우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팀원의 질문이라든지, 질문이 없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으면 뭔가 애매해요. 그냥 제작진의 결정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고, 대원들이 갑이 아니잖아요. 을이잖아요. 그냥 제작진이 짜놓은 판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냐 라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팀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은 제작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경쟁하는 팀원들끼리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UDU나 UDT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통보받는 거잖아요. 707에서 박창규 대원이 너무 심한 부상이 강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미션을 수행을 하는 박창규 대원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소통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707 팀의 페널티가 부여가 됐다, 그래서 UDU와 UDT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정말 찝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작진이 묵살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가정이 하나가 있고, 혹은 미리 미션을 하는 과정에 다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작진이 클리어하게 이런 경우에는 그 부상당한 팀원을 빼고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게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질문을 통해서 고지를 했다 그러면 이 팀들이 억울하진 않겠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707과 미특수 대원들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녹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미션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합리하지만 따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촬영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이 이렇게 했다라고 정말 믿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너무 크잖아요. 이거 져버리면 데스매치, 이번에도 보셨죠? 데스매치 완전히, 이건 최악의 악, 드라마 중에 요새 최악의 악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최악 중의 악이죠. 타이어를 넘기는 것도 300m를 가는 것도 힘든데 갯벌에서 진행을 한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가정,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질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고지를 받았다고 하면 UDT나 UDU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스매치를 해가지고 개고생해서 또 올라가면 또 촬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너무 에너지도 빠지고 힘든 상황. 물론 그런 것도 특수부대 대원들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는 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뭔가 공정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제작진밖에 모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대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상대팀 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참가한 대원들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계약적인 부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할 텐데, 저희끼리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보고 예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요? 저희끼리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명시가 됐고 사전에 고지가 됐다, 물어보기도 전에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대원들은 전혀 불만이 없겠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제작진과 그 촬영을 미션을 진행한 대원들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이 강철부대 3 6화에 대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내용이 흥미로우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